너한테 네가 처음 보는 영단어 100개를 딱 줬어. 자, 외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니? 오케이, 됐어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100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판단을 못하죠? 성적대가 떨어지는 학생일수록 제일 안 되는 게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뭘 해야 될지부터 나오는데 단어 100개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르면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죠. 제가 선생님 김봉철 채널을 시작하고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유해생분들을 많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제 유해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세무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나면 여쭤보죠. 지금 세무회계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전수로 세무회계 돌리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여쭤보면 수험생분들이 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초반에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무회계를. 전수로는 풀지만 내가 세무회계를 전수로 풀 때 들어가는 시간, 공부 기간이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하려고 하면 세무회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세무회계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많은 회독이에요. 우리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와 달리 교수님의 강의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무회계 자체가 방대하고 단편화된 나열되어 있는 암기 내용과 계산 산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계산 문제 풀이와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재로 많은 회독을 하는 게 세무회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인데 어떻게 유해생이 됐는데도 세무회계 전수로 푸는데 얼마나 걸리냐 여쭤보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무회계 어떻게 돌리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다면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저는 강경태 교재로 풀고 있고요. 전수 문제 다 푸는데 부가세 5일, 소득세 7일, 법인세는 한 14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전체 26일 걸립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저는 법소부 예를 들어서 한 250문제만 풀어서 푸는데 한 3주 걸린다든지 저는 소득 부가만 푸는데 2주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이 객관화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분들이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좀 불안한 거죠. 제 생각하면 또 회피하고도 싶은 거고요. 앞에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좀 성적대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불안감이 높으신 수험생분들일수록 자기 객관적인 진단을 안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정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는 잘했는데 계산 문제 풀으라고 하면 아직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세무사 시험은 각 과목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11월이 되면 세무사 1차 시험이 6개월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셔야 돼요. 각 과목별로 내가 가져가야 될 챕터와 가져가지 말아야 할 챕터들을 슬슬 정리를 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리하는 기준, 나의 객관적인 자기진단의 판단 기준은 뭐냐? 그러면 최근에 가장 강조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회계학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 1차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토요일날 40문제를 50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면 7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봤을 때 내가 잘 푸는 챕터와 잘 풀지 못하는 챕터가 명확하고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전에 갔을 때 문제가 안 풀리는 챕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는 있는데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이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3분 안에 풀 수 있나? 근데 시간이 3분이 넘을 것 같은 챕터들은 지금부터 사실 제껴도 괜찮습니다. 제끼라는 게 공부를 아예 제끼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가 내년 1차 시험장에 가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조금 정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오히려 제낄 걸 제껴야지만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더 짧은 시간에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추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각 과목별로 챕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재무회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무회계가 한 20개 챕터가 넘죠. 그리고 우리가 BS 안에 들어오는 주요 챕터들이 있고 특수주제 챕터들이 있고 고급 챕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예시예요. 꼭 이걸 제끼고 이것만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험생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조금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챕터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했거든요. 10개 챕터 정도 돼요. 말문제가 많이 나오는 재무제표와 개념체계 그리고 필수 자산 재고, 유형,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복합금융자산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쪽에서는 사채, 충당부채 쪽이 있습니다. 주당 이익도 잘할 수 있다면 가져가면 되고요.
하지만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챕터, 한 5개 챕터 정도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맞추기는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수익의 기준 같은 챕터도 수익의 유형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수익의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답률도 떨어집니다. 그다음 리스 같은 경우에도 리스 내용상이 사실 좀 어렵죠. 그런데 리스 문제, 계산 문제 푸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수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챕터 10개 챕터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챕터고요. 하나 예시입니다. 근데 좀 공부를 좀 잘 하셨고 실력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5개 챕터까지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수익, 리스, 주식기준 보상거래,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 현금 흐름표까지요. 하지만 제가 흰색으로 표시한 챕터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저는 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맞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정답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흰색으로 칠한 거 제껴도 괜찮아요. 금융자산 굉장히 중요한 챕터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법인세 회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3분, 4분 걸리고요. 하나의 세무주정 항목만 잘못 판단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문제가 틀립니다. 이거 법인세 회계 2번 잘못 풀면 시간 5분 날아가요.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급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회계 많이 나와요. 2문제인데 적게 나올 때는 1문제고요. 저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재무회계 20개 넘는 챕터 중에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계산 문제를 2분에서 3분 안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챕터들은 지금부터 슬슬 공부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유예생이 돼서 좀 약한 챕터를 보완하시면 괜찮아요. 다음으로 재무회계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챕터뿐만 아니라 가져가는 챕터 속에서도 내가 어디 목차에 어디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풀지 말아야겠다. 그게 더 세분화까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익부터 우리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까지 해당되는 챕터에 대한 주요 목차인데 이렇게 봤을 때 나 수익인식 가져가요? 하지만 나는 건설계약만 가져가겠다. 수익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을 판단하는 거는 난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수익의 유형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다. 저는 건설 계약만 가져가겠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5장 현금과 수치 채권 속에서도 나 2위식 은행기준 조정표, 4위식 이거 요새 잘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나 이거 그냥 과감하게 제끼겠다.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가져가고요. 재고자산 중요하니까 다 가져가는데 나 생물자산만 나오면 좀 약하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끼는 겁니다. 나머지 챕터들은 다 가져가고요. 유형자산 챕터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가져가야 돼요. 하지만 연수학계법만 나오면 굉장히 쫄린다. 그럼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연수학계법을 정복을 하셔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연수학계법 버리든지 그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 갔는데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나 정률법이 아니라 연수학계법 나왔어요. 그러면 미련 갖지 말고 버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연수학계법을 버리기로 했다면요. 유형자산 취득에서 취득가액을 상정할 때 복구충당 의무가 있을 때 복구충당 부채 잡고 이자 비용만큼 우리가 반영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내가 만약에 복구충당 부채를 제꼈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그냥 3번이라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챕터를 다 가져가는 챕터는 다 가져가고 가져가더라도 어디까지는 가져가고 어디까지는 안 가져가고 어디까지는 내가 정확히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는 내가 풀 것 같은데 틀릴 것 같은 문제들을 잘 객관화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채와 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본? 저 제껴요. 다 제끼기 좀 찝찝한데요? 그럼 배당금 계산하는 것까지 가져가요. 그 다음에 금융부채와 사채 쪽도 연속 상환 사채로 나오면 뭐가 약해요. 연속 상환 사채는 제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충당부채, 종업원 급여는 다 가져가겠다. 오히려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왁구 하나 세워서 넣으니까 무조건 답이 나오더라. 그럼 그 자신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으로 투자목적 금융자산부터 리스도 보게 되면 투자목적 금융자산 같은 챕터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지만 금융자산이 크게 3가지가 섞여져 있고 그 3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또 사채와 금융자산이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지문도 길고 문제 푸는데 손이 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챕터지만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안 푸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챕터들은 공부는 했지만 내가 내년에 1차 시험장에 안 가져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제껴도 괜찮습니다. 하나 예시예요. 말 잘하신다면 가져가면 되고요. 복합금융자산, 저는 전환사채는 잘하는데 신주인후 사채는 좀 약해요. 그러면 전환사채만 가져간다든지. 신주인후 사채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나온다? 4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식기준 보상거래도 마찬가지예요. 특수주제고 내가 잘한다고 하면 통째로 가져가지만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약해요. 그러면 통째로 제끼든지
아니면 주식기준 보행 거래가 약하지만 다 제끼긴 좀 찝찝하다? 그러면 주식 결제원까지 가져가시고 현금 결제원과 선택형은 제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리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고 어려워도 내가 잘하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 푸는데 한 3, 4분 걸리다더라. 근데 막상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4분, 5분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험장에 안 가져가야 되는 챕터인 거예요. 일단 1차 때는 제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를 한 과목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 저희 수험생들 머릿속에는 재무회계에 해당되는 챕터가 쭉 펼쳐져 있고 내가 잘하는 챕터, 약한 챕터 그리고 그 챕터뿐만 아니라 챕터에 해당되는 목차를 머릿속에 쭉 구조화를 했을 때 내가 약한 목차와 약한 개념이 뭔지 내가 좋아하고 잘 이해는 했지만 정확하게 풀지 못할 문제의 유형들은 어떤 건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 문제 손 안 대요. 근데 이게 안 되어 계신 분이고 시험에 절실한 분일수록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잘 못하는 문제들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냥 절실하니까. 꼭 세무사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안 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3문제 정도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시간 10분, 15분 날아가요. 그럼 채점 해보면 무조건 35점, 37.5 나옵니다. 무조건 회계가 꽈락 나서 우리 1년 세무사 시험 망치는 거예요. 절대 좀 이런 걸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라는 건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셔야 돼요. 실제 회계학 기출문제 시간 재고 반드시 풀어보세요. 굉장히 혹독할 겁니다. 근데 시험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 시험장에 가서 깨달으면 늦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점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틀려보시는 거에 공부의 시작이고요. 지금 틀리면 괜찮죠.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반드시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모든 문제를 다 시험장에 풀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제낄 챕터, 제낄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시면서 내가 정말 실제 시험장에서 맞힐 문제들, 가져갈 문제들만 잘 챙기셔서 내년 세무사 1차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